호러킹의 무서운 이야기. 어두운 도시의 한 구석에 서 있는 낡고 저렴한 아파트. 선남은 이 아파트를 바라보며 비록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서울의 나름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가슴속 한 구석이 뿌듯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대로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매우 깨끗했다. 회사 선배의 경고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귀등으로 넘겼다. 선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출퇴근을 고려할 때 이곳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그는 기대 속에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천장에서 무엇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남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천장이 얇아서 그런가? 이렇게 밤에 시끄럽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시 뒤에는 젊은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야한 느낌이 아닌 슬픈 소리였다. 선남은 불쾌를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싼 집은 다 그런 거야. 선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잠을 설친 선남은 회사에서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고민에 빠졌다. 오늘도 벽을 긁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선배는 이사를 잘했냐고 물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놀림을 받을까봐 선남은 밤에 들리는 괴상한 소리에 대해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날 밤 비록 어제 잠을 설쳤지만 선남은 쉽게 잠에 들 수 없었다. 몸을 뒤척이던 중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도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천장이 아니라 목욕탕 배관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이틀 연속 잠을 설친 선남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관리소장에게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위층은 노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없다고요. 관리소장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선남은 열이 받았다. 그럼 내가 헛것을 들었다는 거야? 그날 밤 선남은 직접 위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윗집을 찾아간 선남은 퀭한 눈을 가진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문을 열고 눈을 꿈벅거리며 할아버지는 선남을 바라보았다. 선남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만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밤늦게 찾아온 선남이 오히려 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돌아섰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 울음소리는 오히려 당신의 집에서 나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선남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칠째 벽을 긁으며 우는 소리는 밤마다 선남의 귀를 괴롭혔다. 그는 참지 못하고 이 집을 소개한 중개업자를 찾아갔다. 중개업자는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 전 주인인 부부가 크게 싸운 뒤 부인은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남편은 술을 마시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했다. 그 덕분에 아파트를 인수한 남편의 친척이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의 이야기는 선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대체 그 부부와 울음소리가 무슨 관계일까? 선남은 인테리어 가게를 불러 욕실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인테리어 업자는 간혹 배관에 문제가 있어 물 새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욕실을 수리하기로 했다. 인테리어 업자는 욕실을 살펴보더니 수리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새롭게 공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선남도 처음 발견한 자국이었다. 전 주인이 배관 공사를 하면서 작업이 잘못된 모양이었다. 선남은 자신이 배관에서 새어나온 물소리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인테리어 업자는 천장을 점검하고 아예 배관 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업자는 선남과 함께 천장을 부수기 시작했다. 선남은 공사를 해서라도 편안한 잠을 찾고 싶었다. 천장의 벽을 뜯고
배관을 살피던 인테리어 업자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게 뭐야? 쓰레기를 천장에 넣어놓은 거야? 업자는 천장에서 비닐에 쌓인 큰 봉투를 끄집어냈다. 이런 게 들어있으니 배관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선남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비닐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헉! 선남은 놀라며 엉덩방아를 찍었다. 업자는 놀라며 비닐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토막이 나서 썩은 백골이 들어있었다. 며칠 뒤 선남이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아마도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난 남편은 부인을 토막살해하고 욕실 천장에 시체를 숨겨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함께 사라진 초등학생 아이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다. 선남은 한숨을 쉬었다. 당장 이사 가고 싶었지만 이 가격에 서울에서 적당한 집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선남은 경찰의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미친놈으로 취급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새 집을 찾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머물러야 했다.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이제 밤에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선남은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선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선남은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아이의 시체를 찾기 전까지 저 목소리는 계속 들릴 것이라는 사실을.